안녕하세요. 사과경제입니다. 이번 시간은 환율 대비 코스피 역지수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시향들을 전달하고자 방송하려 합니다. 현재 달러 같은 경우 10월 10일? 10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아주 폭격을 맞은 듯이 달러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10월에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금융계 가미가제 미국채를 마구마구잡이로 집어던진 덕에 폭격을 맞은 상태입니다. 1980년 일본과 독일, 기타 국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프라자 합의 불가항 조약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범국이란 이유로 반강제적인 엔화 평가 절상을 하게 되면서 무역 최대 수출 대국이었던 일본이 경상 수입 대국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프라자 합의에서 첫 번째 전범국가 봐주기, 2번 엔은 달러 무한적 교환이 가능하도록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9월 달까지 일본은 미국은행을 상대로 엔을 달러로 교환을 지속적으로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월 달부터 갑작스레 미채를 그냥 미친 듯이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이후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무한적으로 돈을 풀어 제끼는 대신에 마이너스 금리로 지속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 후세인 기시다 후미오, 이분도 아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년 4월이면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스탠스가 현재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10월과 12월 한 달, 두 달 동안 머리가 지진이 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일본 국가 자체로서는 부채가 현재 어마어마한 나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일본 내 기업들과 개인들은 일본 자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세계를 무대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미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 투자가 되고 있는 돈도 미국보다는 아니겠지만 일본도 상당하게 각 나라별 경상수지를 챙길 수 있는 투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그 돈들이 다시 이제 일본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본 시장 내 헤지펀드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에 일본 미채를 던지면서 중국, 독일, 한국, 싱가포르 등 대부분 국가들이 연합적으로 미국채를 던지면서 달러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중국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금을 사재기 하는데, 그래도 미국의 3발의 피, 5발의 피, 아직 발톱의 때도 못 따라가지만 금을 사재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현재 1200원대를 가고 있는 상태고, 1260원, 70원 그 자리를 지금 지지를 하고, 이제 지수선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가격을 우회를 해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1대1로 브롱스 등 중국 인류화 사업 참여 국가를 상대로 위안화를 긴축 통화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우디한테는 기름값을 위안화로 지불할 것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끈질기게 제안을 했는데 선택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여기까지 1450원을 갔던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270원대 위치해 와 있는 이유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달러가 언제까지 기축통화로는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먼저 사우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빈살만 그들 자체만으로 봤었을 땐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미국 로펠러 가문 정유사들과 지금의 사우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 미국 정유사들이 사우디에 기름을
발굴, 시추하는데 정말 그들의 돈독한 끈적끈적한 기름과 같은 관계는 연계가 끈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국가가 미국과 연동해서 현 아람코를 상장을 하고 루시드를 상장을 하고 PIF가 미국 국민연금 같은 성향의 투자 펀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PIF가 미국 시장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페트롤 달러를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또한 중동의 패권 중앙에 있는 사우디를 쉽게 건들지 못하는 것이 뒤에 미국이라는 천국의 형님이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을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 수입이 힘든 만큼 중동 지역 대부분은 이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밀 시장인 미국을 이제 등진다는 것은 굶어 죽겠다는 거죠. 켈러그 우유에다 많이 말아 드시잖아요. 이거를 사우디 형님들도 즐겨 먹습니다. 즉 중국 위안화 결제는 패권 도전인데 사우디가 그것을 선택하기엔 많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중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블랙록, 골드만삭스, 그들은 중국이 처음 미국과 하교를 맺은 시점으로부터 홍콩을 비롯하여 대부분 굵직한 큰 사업에 자금을 갖다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 가세를 때리고 중국 교육을 괴롭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편하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들을 설치해 보시면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골드만삭스와 블랙록들이 제법 많습니다. 또한 현 시진핑 정권 실세들의 자녀들이 블랙록, 골드만삭스 연구원으로 제법 근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자본은 사실상 전 세계에 아직까지 뻗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중국이 경제가 무너지고 역병 사태, 백신 자체 개발한 시노팜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2주 전에 방송했던 내용처럼 현재 그 역병 사태로 인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이제 꿈틀꿈틀 대는데 이걸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2의 역병 사태가 또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최근 고위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화이자나 모데나를 이제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달러로 환산한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달러를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백신에다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달러는 금이고 기름이고 무기고 백신 그리고 동맹 시장 그 이상 것들이 훗날 통합적인 화폐가 있을 수도 달러가 전 세계 공용 화폐로 갈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하는데 달러 플러스 비트코인 형태의 진정한 돈이 이제 전 세계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이 확실한 전자화폐가 곧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번 이 경제 대공황 사이클링만큼은 달러를 빼놓고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까지만 해도 일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강달러 투자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정보들을 수집한 걸로 보니 달러가 다시 강달러로 높아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일본 이제 이 사태로 인해서 또 중국 나오는 이런 모든 종합적인 사태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한 번 더 또 튀어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일본은 이제 미국 연준이 가만히 보고는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월가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일본을 경향한 사태일 수도 있다는 음모론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하와이 사탕수수와 맞바꾼 내 모든 것 그것처럼 현재 일본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헤지펀드들이 현재 일본 수급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가경제도 이번 일본 사태만큼은 기준을 가져가기가 어렵다 생각했는데 주말에 이제 생각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방, 코스피 지수는 하방이 맞고 또 강력한 달러 강상승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빠졌던 신흥국, 좀비 같은 유럽 국가들의 디폴트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아시아 패권국, 어쩌면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할 수 있는 패권국이 될 뻔한 미운 우리의 일본이 이제 자빠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빠지겠습니까? 그 몸부림에 수많은 지표들이 파동 높낮이가 그 전과는 기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분명한 것은 결국 강달러와 결국 코스피 하방, 빗숏이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월 달에 벌어진 일본 미체 던지기 사건은 나에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금융시장, 월가 또는 일본 어쩌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이 모든 파트들의 자체가 주식시장 활성도를 죽는 것에 반기를 주기적으로 이제 들어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시장이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반기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차트가 쭉 하방을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서가경제는 더욱더 수급가, 대칭에 의지해서 투자할 것이고 지수는 하방을 포인트로 두고 기술적 반등 때만큼은 주식으로 발라먹는 노련미를 가져갈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그들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들의 노력이 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564 가격이 결코 깨졌다 해서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훗날 결국 564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것이라 확신을 하고요. 다만 지하실 몇 층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이 가격에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다 보니 여기 564 가격에서는 현금 대비 한 5%, 10% 아마 워렌 버핏 형님도 가지고 있는 현금 대비해서 모든 지분을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진 않았을 겁니다. 고버스를 투자하게 되면서 이제 고버스로 투자를 이제 2년 차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현재 이 모든 고충들이 스트레스로 자리 잡게 되는 시점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돈을 버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오히려 뭔가 방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무궁하게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경기가 좀 살아나가지고 돈 벌어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직 달러의 패권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시즌만큼은 아직도 우리의 미국 시장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시장은 2023년 PF 1분기 만기 도래액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2분기엔 더 많고 3분기에는 더더욱 많습니다. 이 만기 도래일마다 돈을 못 갚아가지고 자빠지는 기업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가 봉착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이것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부디 코스피 3000 부근에 샀던 각종 종목들은 단가를 존버한다는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결국 당신은 그 가격이 오기 전에 팔거나 죽거나 물타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가경제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가격은 10년이 지나도 안 옵니다. 또는 100년이 지나도 안 올 것입니다. 10년 후 생각해봐야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지금 쏟아져 나오는 모든 지표들을 상대로 코스피 3000 그것은 마치 태풍이 오는 날 여친이랑 공원 데이트를 즐기겠다는 개소리와도 같습니다. 한겨울 공원에서 김밥을 먹고 낮잠을 자겠다는 멍멍이 소리도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내년 한 해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즐겁게 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